움직이는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근데 전하의 움직임이 바로 전류죠.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게 되면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 있습니다.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연장한 선 혹은 왼쪽으로 연장한 선상의 한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체에 의한 P점의 자기장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그림의 상황.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있게 되면 도선이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전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도선 전체에 의한 특정한 한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도선을 나눠야 됩니다. 이렇게 실제로 아주 작게 나눕니다.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나눈 각 부분들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전체 자기장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나눈 것 중에 노란색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. 노란색 부분을 선택했다면 노란색 부분에 대한 미소 길이 벡터 DS라는 벡터로 표기한다면 이 DS라는 벡터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정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으로부터 자기장을 정하고 싶은 P점까지 위치 벡터가 이 화살표입니다. 이 화살표의 길이가 노란색 부분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 R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이 위치 벡터와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가 1인 위치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했을 때 노란색 부분만 생각했을 때 노란색 부분만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은 전체 중에 극히 일부의 자기장이겠죠. 그래서 dB로 표기하겠습니다. 그리고 dB라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4파이분의 뮤제로 곱하기 R 제곱분의 전류 I 그리고 DS와 단위 벡터의 벡터 곱에서 결정됩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자기장의 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. 그러면 dB라는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전류 스칼라량이죠. 그 다음 R 제곱도 스칼라량.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DS라는 벡터와 단위 벡터의 벡터 곱의 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두 벡터의 벡터 곱의 크기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. 여기에 단위 벡터의 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죠. 이렇게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C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C자는 각은 어떤 각이냐면 이 DS라는 미소 길이 벡터와 이 단위 벡터 사이 각입니다. 근데 이 DS라는 벡터의 방향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선택한다고 했었죠. 그리고 단위 벡터의 방향은 이 위치 벡터의 방향과 똑같다고 했었습니다. 단지 크기가 1일 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C자를 어떤 각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냐면 전류와 위치 벡터 사이 각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 방향, 위치 벡터 방향 이 방향, 두 개의 방향이 똑같죠. C자 0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사인 0도 0되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이게 0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만에 의한 자기장은 이게 0이 되니까 0 되겠죠. 다른 부분을 선택해도 비슷합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했다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, 이 방향, 위치 벡터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방향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만에 의한 P점의 자기장도 0 될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.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P점이 만드는 자기장은 0 될 겁니다.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자기장은 나는 각 부분들에 대한 자기장을 구해서 싹 다 더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각 부분에 대한 자기장이 0이기 때문에 전체에 의한 P점의 자기장 0 될 겁니다. 이제 두 번째 그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그림 상황에서 노란색 부분을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노란색 부분에 대한 미소 길이 벡터 방향,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근데 두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으로부터 자기장을 정하고 싶은 P점까지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거든요. 전류 방향 이 방향인데 위치 벡터 방향 이 방향이 정반대입니다. 이 둘 사이 각이 180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그럼 C다가 180도가 되게 되면 이게 또 0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만에 의한 P점의 자기장의 크기 0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죠.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 방향, 위치 벡터 방향 이 방향이니까 방향이 정반대, 둘 사이 각이 180도여서 이 부분만에 의한 P점의 자기장 0 될 겁니다. 이 부분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에서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도선 전체에 의한 P점의 자기장도 0 될 겁니다. 그래서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 있는데 그 직선 도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연장한 선 혹은 왼쪽으로 연장한 선 사이 한 점에서 자기장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. 0 됩니다.